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 코로나19 담당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그리고 동네 의원까지 역할이 다르게 나눠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당장 5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거주하시는 경우 60세 이상과 고위험군만 우선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자와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코로나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먼저 가시면 자가검사 키트를 해보고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하는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네.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역학조사관이나 의사 권유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의견서나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염이 됐다면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많이 옮길 수도 있을까 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 비용이 무료인데 독립병원에서는 돈을 낸다면서요. 5천 원씩. 네, 맞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는 일단 모두 무료입니다. 네. 이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동네 의원은 의사 진료비 5천 원이 추가됩니다. 5천 원을 아끼겠다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 이때에는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초기에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국이 다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지역에서 일단 시범 운행을 합니다. 전국적인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 질의를 넣어봤는데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예. 새 방역 체계를 적용하는 게 이미 늦었다. 이런 전문가 비판이 많은데 정부가 너무 늦장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신속 항원 검사 사실 이게 자가 검사 키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의사가 하는 뿐이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정확도가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음성이 나와도 다시 검사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확도가 낮습니다. 어. 지금도 신속항원 검사는 17%에서 어머. 40%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낮은데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가짜 양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검사 키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정확도도 달라서 동네 의원마다 결과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런 분들도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역학조사 시스템도 바뀌죠. 네, 지금은 직장이든 어디든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투망식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접촉이 적거나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무증상이어도 뭐 그래도 옮길 수는 있다. 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은 조심시켰는데 참 헛갈립니다. 방역 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 발급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PCR 검사 후에 문자로 음성 확인서를 받거나 종이 증명서가 있으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동네 의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 키트 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예.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도 방역이 강화된다면서요? 네,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음성 확인서 인정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당겨집니다. 네. 또 자차를 제외하고 방역버스,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화이자 치료제는 왜 그렇게 처방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죠? 국내에서 2만 1,000명분 분량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까지 109명만 처방받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적은 겁니까? 그 당초 들어올 때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처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 처방 대상인데 이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방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나이를 낮췄습니다.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예측을.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